앞서 삼가은 하엽정에 곱게 피어있는 백일홍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이맘때가 되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는 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인데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뭐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하면서 무궁화 노래도 많이 불렀고 거리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어요. 가로수길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벚꽃이 가장 많았고요. 예. 무궁화는 극히 일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인데요. 굿데이 초대서 오늘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위해서 나무치료사 임종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임종택 씨께서 하고 계신 일 좀 생소합니다. 나무치료사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무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예를 들어 상처를 입기 쉽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부패라 그러는데 부패가 심하게 되면은 또 공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구멍이 생긴다.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생깁니다. 예, 예. 그런 것을 더 이상 이제 이 공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을 하는 일을 하는 예.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치료사다 또는 수목치료사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의사군요. 나무가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이제 치료해주는 분들이 나무치료사이신데. 예, 맞습니다. 임종택 씨는 뭐 나무치료사답게 평소에 이제 무궁화를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을 많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무궁화 우리가 뭐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꽃인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무궁화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꽃이죠. 우리나라 꽃이다. 네. 법제화돼 갖고 있는 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무궁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명이라 그러는데요. 예. 학명이 뭐냐면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린네라고 읽어요. 기네요. 길죠. 무궁화가 더 낫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명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속명과 종명으로 나눠지는 이 시리아쿠스라는 이야기 때문에 고향이 시리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궁화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생하고 있는 나무도 많고 또 온대권에서 그렇게 온대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기온이 이런 비슷한 지역을 온대권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품종은 대략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0종 정도. 와, 그 정도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개량을 했기 때문에 품종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무궁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일본에도 200여 종의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200종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궁화가 사실 우리 땅에 지천으로 피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잘. 이게 몇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 무궁화꽃이 또 피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죠. 아침에 펴서 저녁에 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피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지는 게 우리가 무궁화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므렸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그렇죠. 피는 건가요? 다시 피는 것이 아니고 오므렸던 꽃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고. 대부분이에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꽃이 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그렇게 많이 핀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성목이라 그러는데 정상적인 큰 나무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다음이 되면은 20개, 30개 정도가 다시 피는 하루 만에. 그런 게 하루 만에 그렇죠. 그게 한 6월 달에서 10월 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궁화 이제 우리나라 고유종은 몇 종류가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고유종은 한 5종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청단심계, 그다음에 홍단심계, 그리고 백단심계, 배달개, 아사달개. 이렇게 해서 색깔로 또 구분이 되고 배달개, 아사달개는 또 좀 생소하고 그래요. 배달개, 아사달개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종류가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 할 때 그 그렇죠. 배달이 하얀 꽃이 많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분홍색이다, 보라색이다 이런 꽃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흰 꽃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생하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무궁화가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 걸 처음 250여 알았습니다.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국의 가로수 가운데 무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무궁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가로수로서 쓰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크지가 않으니까요. 한 그렇죠. 뭐 커봐야 2m 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요? 제가 아주 잘못된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예네요. 딱 짚어주셨네요. 잘못된 왜 생각을.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심어놨는 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어요. 예. 그리고 건물 뒤편이나 아니면 음지 같은데 예. 아니면은 이렇게 또 이 철조망 같은데 그리고 또 이 경계를 가르는 네네. 그런 곳에 많이 심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심어놓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전쟁을 해버리거든요. 울타리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나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큰 나무라면 어느 정도 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큰 나무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주 비배 관리를 잘 해준다면은 예. 한 5m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크게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5m까지 키운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로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가로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지금 제일 많은 것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거리로 가보면은 우리나라 왕벚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일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소메 요시노라는 벚나무예요. 왕벗이라는 게 이제 우리 토종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온 게 있고. 그렇죠. 예. 대부분의 가로수들은 그래서 이 다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꽃은 잘 볼 수가 없는데 한 20% 이상은 될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것이 벚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이 버섯나무라든지.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나무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우리 민족 정신을 또 그렇죠. 반영하고 있는 꽃이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6월부터 10월 말이면 6, 7, 8, 9, 10 한 대여섯 달을 펴 있는 꽃이면 그렇죠. 네, 이게 자생력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왜 이게 가로수로 많이 안 쓰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식에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는 무궁화라 그러면은 울타리용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그렇게 박혀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도 그렇죠. 저희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박혀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크지 않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무궁화 하면은 거의 저희가 이렇게 큰 나무로 생각하지 않고 예,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꽃 정도로만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꽃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무궁화에 대한 오해, 건강 365 같은 느낌인데 오해가 맞춰야죠. 예. 풀어보도록 하죠. 무궁화가 뭐 우리가 이제 애국가에도 들어있고 늘 이렇게 노래로도 부르는 우리나라 꽃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벌레가 많이 꼬여서 사실 예. 키우기 힘들고 지저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궁화를 심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배 관리를 잘했어. 그 비배 관리라는 게 어떤 비배 건가요? 관리라 하는 것은 예. 걸음을 잘 주고 그다음에 토양이 아주 거름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그래서 된다. 관리를 잘 예.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계속 어떤 그 음지 속에서 키워왔기 때문에 생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키워왔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작게 그렇게 이제 크는 거죠. 예, 이 열악한 환경에 그렇죠. 이제 있다 처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병충해도 수세가 약해진다 그래요. 그게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병충해도 이제 많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오해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다른 식물과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뭐 장미도 이제 울타리에 많이 심어 놓으니까 그것과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5월 정도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장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벌레가 많이 꼬여요. 그것도. 그래서 방제를 아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예. 우리 무궁화보다는 훨씬 더 방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저 아름다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번이나 12번 정도 1년에. 1년에? 그렇죠. 예. 1년에 그렇게 방제를 해주는 건데, 그러나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방제만 제대로 해주면은 1년에 한두 번이면은
아주 좋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예. 좀 그렇죠. 심한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예. 그 오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왜 무궁화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를 잘못 만지면 뭐 눈병이나 피부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정말로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일제 우리 강점 시대에 이 무궁화를 없애기 위한 또 무궁화를 식물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냥 그렇게 퍼뜨렸던 내용에 불과합니다. 헐. 그래서 진짜 헐이네요, 헐. 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전혀 그런 뭐.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그 히비스커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이제 있죠. 그걸 뭐 마시기도 하는데 아까 학명이 히비스커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관이 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있습니다. 예.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무궁화 속을 원래 히비스커스라 그래요. 예. 원래 그 뜻을 보면은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비스커스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물질도 추출해 나오는 물질도 아주 그냥 이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좋은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무궁화를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꽃이 좀 작은 데다가 무궁화가 떨어질 때 지저분하게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오해인가요? 지저분하게 떨어진다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무궁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펴서 해가 있을 때 펴서 저녁이 되면은 떨어질 때 보면은 아주 꽃잎을 이렇게 그 깨끗한 상태에서 말아요. 말아서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땅에 떨어진 꽃을 보면은 이렇게 뭐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일제 강점기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왜 그랬을까? 그냥 뭐 추측을 해보면 이게 피었다가 떨어지는데 또 피어나고 뭐 이런 모습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이렇게 나쁜 소문을 낸 이유가?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무궁화가 1896년도죠. 예. 96년도에 독립문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춧돌을 놓으면서 이 무궁화가 애국가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은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한민족의 의리 있고 또 우리 정신이 의리 있는 그런 꽃이거든요. 근데 그런 꽃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꽃을 당연하게 말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감대에 있는 꽃을 말살하는 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정신을 흐트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무섭기도 했나 봐요. 그렇죠. 자꾸 그런 이상한 억지를 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 뭐 태극기 못지않게 진짜 우리가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꽃으로 조금 잘 기억하고 상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무궁화가 뭐 그 가로수로도 해도 손색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려면 좀 관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금 할 수 있을까요? 멋진 무궁화를 가로수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무궁화 관리는 우리가 절대로 물론 그 목적에 따라서는 이렇게 교목성이 아닌 작은 나무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큰 키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비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전정을 해서 꽃의 개화량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이 나무는 여러 가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단목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한 나무 이렇게 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울타리가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은 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5m 가까이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꽃들이 아주 그냥 많이 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멋지게 무궁화를 가로수로 만드는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예. 있어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공식적인 국화는 아니라면서요. 지금 무궁화가. 그렇게 법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동안 뭐 그런 노력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물론 있었죠. 예. 이 이야기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국회에 상정을 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무궁화가 이미 우리 예국과에도 나와 있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미 공감대가 돼 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꽃인데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무궁화가 바로 국화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서 가장 저는 먼저 그렇게 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서 꽃을 다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예. 국민들로부터 다시 일으키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 어디서나 지금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리만 잘하면 가로수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종택 나무치료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조금 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